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권 취업을 도와드리는 불스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이거 속보인데 속보. 드디어 우리은행 하반기 공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뜬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지금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중에 가장 먼저 뜬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고 지금 저도 많이 문의를 받고 있긴 한데, 그래서 급하게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자소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죄송해요. 저는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2020년에 삼성증권 대조공채로 입사를 했었고 4년 정도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현재는 금융권 취업준비생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4대 은행 서류 합격, 필기 합격했고 면접과 삼성증권이 다수 겹치는 바람에 저는 증권사를 원래 가고 싶었어서 증권사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4대 은행, 시중은행에 서류를 합격했다는 거를 깨알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른쪽 이 상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제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고 어디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금융권 취업하시는 분들은 한번 스캔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캔을 하시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제가 금융이랑 승고해서 이제 금융권 취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자소서 첨삭 아니면 NCS 그리고 면접이랑 실무 면접, 임원 면접. 그러니까 금융권 입사 채용 전형에 필요한 건 모두 코칭을 하고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하반기 금융권 공채 신호탄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제 금융권 취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하반기 공채를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제 기억에 상반기에 그렇게 많이 뽑지가 않아서 하반기에 아마 금융권 채용 공고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우리은행이 본격적으로 이제 공채 신호탄을 쏜 것 같습니다. 보시면 14일 오늘부터 29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예요. 24시간이라. 그러니까 28일까지는 최소한 자소서를 완성해서 서류까지 접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채용 규모는 여기 세 자릿수 기업금융, 세 자릿수 개인금융 두 자릿수 해서 대략 한 합쳐서 150에서 18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자소서 문항을 살펴볼게요. 총 4문항이고 각각 800, 600, 800, 800 해서 3,000자고요. 이제 뒤에서 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지원 동기 1번에는 거의 항상 지원 동기가 나왔고 2번에 직무 역량 질문이 있고 3번에 협업, 조직 적합성 역량이 있고 4번에 가치관과 인성에 대한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문항에 대해서 자소서를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인재상 일단 자소서 쓰기 전에 항상 지원하시는 기업의 인재상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은행 인재상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 전문가, 전문성을 인재상으로 뽑고 있고 그리고 핵심 가치는 고객 행복, 고객 중심, 그리고 미래 도전, 정직 신뢰, 인재 제일 이렇게 꼽고 있는데 취준생 입장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고객 행복, 고객 중심과 도전적, 그리고 정직과 신뢰 요 3가지 키워드를 전문성을 포함해서 4가지 키워드를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계시면 자소서 쓰시고 추후에 면접 전형에서 이제 유리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오른쪽에 참고로 KB국민은행 이제 인재상을 보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통 은행이나 금융권들의 인재상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고객 중심, 전문성, 혁신주도, 신뢰 정직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근데 KB국민은행은 동반성장이라는 이제 하나의 키워드가 더 있고 우리은행은 없지만 뭐 당연히 우리은행도 동반성장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금융권의 인재상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제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객 중심 그리고 신뢰와 정직 그리고 혁신 주도 도전 뭐 이런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1번 지원 동기 및 직무 역량과 성장 과정인데 1번에서 우리은행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기업금융 또는 개인금융 부문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일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800자예요. 요 지문은, 요 문항은 이제 1번 문항이고 여기 내용은 없지만 모든 자소서의 첫 번째 문항에 첫 번째 제목과 첫 번째 문장은 자소서 전체에서 중요도로 따지면 비중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1번 문항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1번 문항에서 첫 번째로 이제 채용 담당자가 보게 될 제목과 그리고 첫 문장은 더욱더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경을 쓰라는 건 어떻게 신경을 쓰는 거냐면 죄송해요. 강아지가 기다려.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신경 쓰는 거냐면 첫 번째 문장이 참신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말로 설명드리면 잘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 참신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 내용을 아우를 수 있어야 되며 그리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채용 담당자가 궁금하게끔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 설명드리면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합격 자소서를 많이 보시다 보면 그런 공통점들이 발견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1번 지원 동기는 가장 중요한 문항이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유의를 하셔야 되고
1번 문항에선 세 가지 Y에 대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왜 우리은행에 지원하는가? 많은 은행 중에 왜 하필 우리은행에 지원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하는 직무는 왜 지원하는가? 그러니까 왜 당신이 기업금융, 개인금융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건데 왜 기업금융에 지원하시나요? 또는 왜 개인금융에 지원하시나요? 이런 직무 지원 동기도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어떤 경험과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이렇게 총 세 가지에 대한 물음을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1번 문항에서요. 그래서 첫 번째로 왜 우리은행에 지원하는가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면 일단 어떤 기업이든 지원 동기에서 가장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소재는 해당 기업의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해본 경험을 지원 동기로 제시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은행이라면 그리고 우리은행 개인금융 직무라면 우리은행에 한 번쯤은 아마 방문해 보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우리은행 저는 시중은행 모두 계좌를 갖고 있지만 주거래은행이 우리은행이에요. 그래서 우리은행 지점엔 잘 가지 않지만 우리 원뱅킹이라고 모바일 앱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은행 상품도 가입한 적이 있고 그리고 그리고 삼성이 우리은행이랑 협약기관이라서 임직원 대출도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은행의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지원 동기를 쓴다면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개인 금융에 지원을 하는 사람이면 저는 우리은행 주거래은행으로 쓰고 있고 어떠한 서비스 또는 상품을 이용했었는데 이 상품이 되게 만족스럽고 매력을 느꼈다. 그리고 이런 상품을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이 이용하면 금융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면 됩니다. 해당 기업에 대한 이제 나의 경험을 어필하는 게 왜 도움이 되냐면 왜 강력한 소재가 되냐면 우리 은행에 대한 죄송해요. 자꾸 강아지가 들이지 그만 싸워. 네, 죄송합니다. 그만. 네, 나중에 강아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은행에 대한 나의 경험을 어필하게 되면 우리가 소개팅에 나가도 똑같습니다. 공통점을 서로 찾게 되죠. 예를 들면 사는 데는 어디신가요? 아니면 고향이 어디예요? 아니면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다가 공통점이 나오면 본능적으로 호감이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행과 이 지원자의 공통점을 어필을 하게 되면 이 채용 담당자가 읽으면서 본능적으로 이제 지원자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업에 지원하든 그 기업에 대한 나의 경험을 어필함으로써 지원 동기를 제시한다면 강력한 지원 동기 소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용 경험이 없어요. 나 우리은행 주거래은행으로 쓰지도 않고 계좌도 없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 이러면 이 앞에서 이제 직접 자기가 경험한 거에는 못 미칠 수 있지만 그래도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기업 분석을 통해서 우리은행의 경쟁력이나 강점을 제시를 하면서 이래서 우리은행에 지원합니다. 라고 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의 사업보고서나 영업보고서 그리고 보도자료 이제 기사들이죠. 그리고 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은행의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을 비교한 통계 포털을 통해서 기업 분석을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 은행은 다른 시중은행 대비 예를 들면 신한은행 대비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고 이 강점이 내가 원하는 모모 직무를 수행하기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다른 은행이 아니라 당신의 우리은행을 지원합니다. 라는 식으로 기업 분석을 통해서 해당 기업의 장점과 경쟁력을 찾고 이거를 지원 동기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만들어진 지원 동기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직접적인 나의 경험보다는 약간 임팩트가 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쓴다면 기업 분석을 제대로 한다면 이것 또한 지원 동기로 잘 쓸 수 있고 서류 전형에서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은행이나 증권사 지원하시는 분들 기업 분석할 때 이제 타사 대비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아니면 예대 마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 어느 은행이 수익성이 높고 안정성이 높고 이런 경영 지표들을 사업 보고서에도 발견하실 수 있지만 이 금융정보 통계 시스템 은행연합회랑 금감원 이 두 개에서 이제 은행이랑 그리고 금융권 전체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저도 취준할 때 이거 이용했고 지금 자소서 첨삭이나 아니면 취준생분들 도와드릴 때도 가끔 이거 보는데 사업보고서나 영업보고서에서 유의미한 정보가 파악이 어려우면 여기 통계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직접 해서 신박한 결과도 도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상품에 알고 보니 우리은행이 시장 점유율이 높았다, 매출이 높았다 이런 거를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발견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를 지원 동기로 쓰시면 남들이 뻔한 얘기하는 거 말고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한 것도 조사를 했네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겠죠. 채용 담당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기업 분석을 통해서 이제 지원 동기 제시를 하려면
이 통계 정보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영상이기 때문에 URL은 첨부를 안 했고 그냥 인터넷에서 은행 통계 정보 시스템 또는 금융 통계 정보 시스템이라고 검색하시면 구글에 바로 최상단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 그냥 바로 검색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직무 지원 동기예요. 왜 기업금융이랑 개인금융에 지원을 하고 그리고 당신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개발했는지 개발했던 과정은 어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요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1번 문항이 같이 있죠. 지원 동기랑. 직무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제시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쓰려면 해당 직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량이 중요한지 당연히 미리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그 금융권 취업 포털 사이트 보니까 카페 보니까 이제 우리은행 관련된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중에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의 차이가 뭐예요? 요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거 제가 봤을 땐 이거 기본이 안 된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취업이 안 돼서 금융권에 가고 싶다 하지만 이 어떤 직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이게 제가 카페에서 홍보하다가 활동 정지를 먹어가지고 이게 제가 써드리고 싶었는데 댓글을 좀 아쉽습니다. 여기 보시는 분들은 꼭 본인이 지금은 그래도 그래 몰라도 돼요. 지금 모를 수 있어. 하지만 이 자소서를 쓰면서 해당 직무 은행 직무가 어떤 게 있고 그 직무는 어떤 일을 수행하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자료 조사를 좀 빡세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직무에 대한 역량을 어필하려면 그 직무와 유사 직무 경험을 제시를 하면 돼요. 개인금융이라면 본인 금융생활 중 어떤 계기로 개인금융 직무의 매력을 느꼈고 또는 기업금융이라면 인턴, 아르바이트 경험 중에 기업금융 관련된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걸 제시를 하면 이 직무 지원 동기에 대한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직무 지원 동기였고 그러면 직무 역량을 어필을 하려면 일단 방금 그 직무별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혹시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기업금융과 개인금융은 큰 차이는 없어요. 이거 본질은 금융이 뭐냐면 돈을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조달을 받아서 돈이 필요한 곳에 주는 게 금융이에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의 차이는 고객이 기업이냐 개인이냐 차이밖에 없어요. 제 본질로 따지면. 그러니까 기업금융은 돈이 필요한 고객한테 그 돈을 빌려주는 거고 또는 뭐 기타 서비스가 있긴 한데 메인은 은행은 대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기업에 자금을 조달해주거나 대출을 해주거나 또는 돈이 필요한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게 은행의 메인 역할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기업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이 직무가 기업금융이냐 개인금융이냐가 나뉘는 거고 또 이제 고객이 은행에 찾는 이유는 뭐 예금과 대출뿐만 아니죠. 뭐 외환 관련해서도 업무를 볼 수가 있고 뭐 또는 퇴직연금 아니면 펀드에 가입하고 싶거나 기타 등등의 이제 예대 마진 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은행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행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다양한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기업의 오너고 아니면 그냥 개인이고 직장인이다 싶을 때 본인이 필요했던 금융 서비스가 뭔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제공하는 게 기업의 은행의 역할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금융은 당연히 기업이 필요한 금융 서비스들 뭐 예금 기업도 예금을 하니까 그리고 대출도 하고 여신수신이죠. 그리고 뭐 해외 사업을 하는 기업이면 외환 서비스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기업의 임직원들 퇴직연금 관리해줘야 되는데 요거 관리해줄 은행 서비스 금융 서비스도 필요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기업금융에서 또 메인 직무는 신규 고객 발굴이랑 상당 금융상품 판매 요게 이제 영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고객이 있어야 뭘 팔든가 뭐 대출을 해주든가 예금을 받든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금융의 큰 역할 2개 중에 하나는 이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영업입니다. 이제 금융권에서 영업은 빠질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금융권의 모든 업무는 영업과 관련돼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기업금융도 마찬가지로 기업 고객을 발굴해서 신규로 확보하고 신규 고객으로 영업을 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아마 실무로 들어가면 입사를 하면 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과 그리고 이 금융 서비스를 기획하는 설계하는 역할과 그리고 기업 고객을 신규로 확보하는 영업 역할 이런 이 다양한 부서들이 있어요. 근데 입사를 하고 나서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될지 모르죠. 하지만 나중에 입사하고 나서 본인이 원하는 직무가 구체적으로 지금은 기업금융 개인금융밖에 없지만 정해지고 나서 기업금융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입사하고 나서 연수받고 이제 직무 배치 면담할 때 그때 다시 정하면 되고 일단 지금은 기업금융과 개인금융의 큰 차이를 일단 다시 설명드릴게요. 개인금융은 똑같아요. 기업이랑. 개인들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서
예를 들면, 국민은행 쓰지 마시고 우리은행으로 써주세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신규 고객을 영입을 하거나 딴 데서 유치를 하거나 아니면 그 확보된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이제 펀드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우리 이런 대출 상품이 있으니까 저기 다른 뭐 신한은행보다 금리가 약간 더 저렴합니다. 저희 상품을 이용해 주시죠. 해서 판매를 하고 그 보수나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이 기업 금융과 개인 금융의 은행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 신규 고객 유치 영업은 이 기업 금융이나 개인 금융이나 둘 다 해야 되고 물론 영업직물 수행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입사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이제 감안하셔야 되고요. 영업직무로 배치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기업 고객에게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게 기업 금융이고 개인에게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게 개인 금융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졌는데 생각보다. 그래서 1번의 마지막 직무 역량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역량을 개발했는가 직무 수행을 위해 요거는 기업 금융이면 기업 금융에서 이제 다루는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업무 경험, 유사 업무 경험을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업무 경험이 없다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전공 수업이 뭐 예를 들면 금융이나 경제나 기업 재무회계 이런 거 전공하셨다면 충분히 어떤 기업이 어떤 이 재무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가 필요한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기업 재무나 아니면 금융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기업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가 어떤 건지 알고 있고, 그리고 각 금융 서비스 상품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안다. 라고 어필하시면 되고, 그 외에 또 금융 자격증이 있으면 그 자격증이 그냥 있다 이게 아니라 그 자격증이 이 업무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이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나는 업무에 필요한 어떤 걸 배웠는지 어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채용 과정의 본질은 채용 과정의 자소서뿐만 아니라 이 면접과 이 모든 채용 과정의 본질은 지원자의 과거 성공 또는 성과 경험을 통해서 입사 후에도 이 사람이 유사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게 바로 채용 프로세스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원 동기랑 직무 역량 부분은 1번 문항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1번 문항에서 이 직무 수행 역량, 직무 역량을 물어보고 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진짜 제대로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제대로 쓰냐? 그 직무와 유사한 나의 성공 경험을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어쨌든 이 채용 과정의 본질은 이렇다라는 것도 명확히 인지를 하고, 그 다음으로 2번 문항 넘어갈게요. 2번은 약간 저도 잘못 봤나 못한가 싶었는데 2번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2번도 직무 역량에 대한 물음입니다. 근데 다만 이 우회에서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거 보고 은행을 제외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직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근거를 작성해달라고, 나는 우리 은행에 지원하는데 왜 은행을 제외하고라고 묻지? 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이 지문대로 은행이랑 완전히 관련 없는 내용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낚이는 겁니다. 이 2번 문항은 낚시 질문이에요. 이 문항에서 물어보고 출제 의도는 이 사람, 당신이 은행과 전혀 생뚱맞은 어떤 역량이 있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은행에서 필요한 역량인데 그 금융 전문성 말고 은행과 관련된 거 외에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직무 역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거를 반드시 아시고 계셔야 돼요. 그냥 순진하게 그냥 은행 제외한, 은행 제외? 그러면 요리를 잘한다. 이딴 거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이번 문항도 1번 문항만큼 중요한 문항입니다. 여기서 아마 불합격 여부가 1번이랑 2번에서 많이 갈릴 거예요. 은행과 관련된 걸 쓰셔야 되되, 노골적으로 은행임을 표시하지 않는 내용을 써주셔야 되고, 그 아래 정리해놨죠. 은행원과 전혀 관련하는 생뚱맞은 답변을 쓰면 당신은 낚인 거고 탈락할 거고, 사실은 은행원의 직무 역량을 묻고 있는지 물어보는, 그러니까 은행원의 직무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항이다. 그래서 요 은행원에게 필요한 역량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금융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이건 기본이고, 그리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여러 서류를 봐야 되니까 꼼꼼해야 되고, 고객 응대해야 되니까 친절해야 되고, 고객을 확보해야 되니까 영업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객 돈을 만지니까 윤리의식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청렴함이죠. 그리고 업무를 하다 보면 막히는 업무가 있거나 어떤 걸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도전 정신도 있어야 되고 적극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창의성도 있어야 된다. 요게 제가 생각하는 이 은행원과 금융권 직무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들인데, 여기서 금융 전문성을 제외하고 필요한 역량 키워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직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우리은행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은 청렴함이라고 생각해요. 이 윤리의식. 왜냐하면 최근에 2번이나 횡령 사건이 대형으로 터졌었죠.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상당히 민감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 횡령하지 않을 이 윤리의식이 제대로 갖춰진 직원들을 뽑고자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이용해서 이런 상황도 미리 알고 있어야겠죠.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윤리의식을 어필할 수 있는 직업을 고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쓴다면 저는 감사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나 또는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뭐 상관없이 공정함이 필요한, 윤리의식이 필요한 직무를, 직업을 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제시를 하겠죠. 저는 은행이 아니라면 감사원이나 공정위 같은 곳에서 활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윤리의식과 청렴함을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은행을 제외하고 제시를 했잖아요. 근데 필요한 역량은, 내가 어필할 역량은 은행원도 필요한 역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은행원과 전혀 생뚱맞은 걸 제시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거라고 저는 믿을게요. 반응을 못 보니까 내가 피드백을 줄 수가 없지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거 중요해요. 은행원한테 필요한 역량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은 조직 적합성, 협업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팀 활동에서 협업했던 사람 중 본인과 잘 맞는 사람, 그리고 잘 맞지 않는 사람은 어떤 유형인지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작성하라고 하네요. 3,800자고요. 이 문항은 이제 우리은행도 문항이 매년 바뀌긴 하는데 조금씩 뻔해요. 뭐 어디에서는 물어보는 그 조직 적합성, 협업 역량에 대해 묻는 문항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잘 맞는 사람과 잘 맞지 않는 사람 두 가지 다 물어보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잘 맞지 않는 사람은 굳이 쓰고 싶지 않겠지만 여기서는 반드시 두 가지 다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잘 맞는 사람이야 뭐 언급하는데 뭐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잘 맞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적을 때는 과거 팀 프로젝트나 대외 활동 동아리 같은 다른 사람들과 이제 협업해서 했던 이 프로젝트 중에 본인이 좋은 성과를 냈던,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상을 수상했다든가 하는 경험이 있으면 그걸로 제시를 해주면 됩니다. 경험은. 그리고 잘 맞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약간 팁인데 누가 봐도 막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제시를 해주면 돼요. 예를 들면 남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거 누구나 뭐 똑같은 생각일 테니까 이 채용 담당자도 자소서 읽으면서 거부감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팁은 누가 봐도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의 특징을 제시하면 이거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이 잘 맞지 않는 사람과도 일을 했지만 결과는 잘 냈다라고 어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그 고집부통인 사람이랑 일하는 거 잘 안 맞고 싫어. 근데 이 팀 활동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만나서 나는 이 사람과 싸우면서 업무를 또는 뭐 프로젝트를 망치기보다는 이 사람과 최대한 소통을 하면서 어떤 해결 방식을 제시를 해서 결과적으로 협업을 이끌어내서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작성해 주셔야 모범 답변이 됩니다. 잘 맞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끝내면 그건 모범 답변이 아니에요. 이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 못 하시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잘 맞지 않는 사람과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라는 걸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성 역량이에요. 이제 본인의 성격 중 은행에 근무함에 있어 이제 자신 있는 부분과 자신 없는 부분을 각각 서술해 달라고 했어요. 이것도 두 가지 다 쓰셔야 됩니다. 활력자고요. 이것도 전문성을 제외한 직무 역량을, 직무 적합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인성, 태도, 가치관 같은.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금융권 그리고 은행원에게 필요한 인성 역량은 이런 것들이 있다. 꼼꼼함, 친절함, 경험력, 윤리의식, 도전 정신, 창의성.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장 자신 있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중에 난 이거 자신 있어.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자소서를 쓰실 때 난 그냥 이게 자신 있어가 아니라 자신 있다고 어필을 하려면 반드시 그 근거가 되는 사례, 성공 사례를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는 친절함이 장점입니다. 자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이유가 아니라 저는 친절함이 자신 있어요. 그리고 이 친절함을 활용해서 뭐 예를 들면 인턴할 때 우수 친절상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고객으로부터 칭찬의 소리함 뭐 이런 걸 받았다든가 하는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그런 이 성과를 통해서 어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들 중에서 관련된 이제 본인의 성과나 결과, 구체적인 결과나 증명할 수 있는 뭐 증빙 자료나 또는 뭐 입상 결과나 아니면 수치로 제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이런 걸 하나 골라서 그걸 자신 있는 부분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신 없는 부분은 이것도 팁인데 은행원에게 꼭 필요한 인성 외의 것들로 제시하세요. 만약에 이게 은행원에게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를 제시를 해버리면 얘가 약간 꼬이게 됩니다. 탈락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윤리의식이 중요하다 했죠. 근데 만약에 자신 없는 부분이 저는 윤리의식이 좀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하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치명적인 결함이잖아요. 은행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말고 예를 들면 뭐 유머 감각이 좀 부족하다든가 이런 그러니까 업무에 지장이 안 될 만한 인성들, 성격들을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막 꼼꼼함이 부족하다, 친절함이 부족하다 이런 게 나오면
합격은 확률은 매우 낮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4번 문항이 그렇게 큰 중요하진 않습니다. 1번, 2번에 비해서는. 하지만 괜히 안 써도 될 말을 써서 탈락거리를 만들지 맙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은행 자소서, 이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자소서의 핵심은 직무적합성과 조직적합성이에요. 그 우리은행에서는 지금 그 물어보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원래는 기업적합성이라고 우리 기업과 맞는 사람인가 라는 문항이 또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 문항은 제가 못 봤어요. 우리은행 이번에 채용 공고의 자소서는 이 두 가지다. 직무적합성과 조직적합성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자소서를 포함해서 채용 과정의 핵심은 과거 성공 경험을 제시를 함으로써 나는 입사 후에도 이 과거 성과를 낸 경험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입사 후에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내는 과정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본인의 경험을 이 근거 사례로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요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이 객관적인 증거를 함은 본인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성공 경험을 제시를 해주는 거다. 그게 채용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자소서 가이드를 드렸고, 요거에 중요하기도 하고 내용도 많아서 좀 다른 영상들보다 시간을 좀 더 썼어요. 좀 노력이 많이 들어간 이제 영상이고, 저는 크몽이랑 순고에서 금융권 전문으로 자소서 첨삭을 하고 있습니다. 순고나 크몽에서 금융권 또는 풀스메이커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노란색 배경에 원숭이가 그려져 있는 건 다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 혼자 쓰기 막막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4대 은행과 거의 왜 다 모든 금융권에 서류 전형을 합격했고, 그리고 저로 인해 서류 전형에 합격한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쓰기 어려우면 저한테 문의를 주세요. 제가 합격하는 자소서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칠 거고,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취준생분들 꼭 원하시는 기업에 합격해서 억대 연봉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참, 그리고 이 기업 분석 영상도 찍을 거니까 아마 1, 2일 내로 업로드가 될 수도 있는데 최소한 주말까지는 업로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서 좋은 영상들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